안녕하세요. 유배도스입니다. 어색하네요. 아니, 맨날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어색한데. 유벤져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업 유형별로 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수업 실연에서의 수업은 실제 현장에서의 수업과 살짝 다른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험에서의 수업 실연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수업과 관련해서 조금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수업 유형은요, 동극입니다. 이제 수업 실연에서의 동극은 저는 일단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제 큰 틀을 잡고요. 도입에서는 1. 주의 집중, 2. 동기 유발, 3. 활동 소개. 거의 저는 모든 유형을 이렇게 했는데 먼저 주의 집중으로는 저는 거의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수업이 뭐 동물에 관한 동화다. 동화 내용이 동물들이 나오는 거다. 뭐 이러면 어떤 노래 있을까요? 삐약삐약 병아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동기 유발로 사전 경험 회상으로 동화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극할 때 제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대를 정하는 거랑 그거를 이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뭐 열매반이 모두 자리에 앉았네요. 우리 뒤에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뭐뭐 동화를 듣고 동극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었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극을 해보려고 우리 뒤에 이런 동극 무대를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바로 활동 소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동극을 우리 해봐요 하면 이제 활동 소개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전개로 들어가는데 동극을 할 때에는 동화 회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동화 회상을 할 때 우리 그래 지난 시간에 뭐뭐뭐 동화를 들었었는데 잘 기억나나요? 뭐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구나.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주요 여기다가 발문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동화를 회상할 때 거의 넣었던 발문들은 누가 나왔는지, 동화에 누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뭐 만약에 감정에 관한 것도 좀 다룬다면 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발문을 거의 넣었는데 이거를 사실 그냥 이렇게 누가 나왔어요? 누가 뭐라고 말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인가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따다다닥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동화마다 살짝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동극은 거의 이제 나머지 틀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이 동화 회상할 때 발문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동화가 일단 어떤 것이 이 동화의 핵심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화가 만약에 뭐 바람을 만드는 동화예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 동화예요. 그러면 이때 발문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동화 속에 누가 나왔어요? 두두가 바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 날갯짓을 해서 바람을 만들었지. 그럼 우리도 한번 날갯짓을 해서 바람을 만들어 볼까? 다 같이 이렇게 또 해봐. 그래서 바람이 진짜 나온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행동, 바람을 만드는 행동과 관련된 그런 발문들을 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동화가 뭐 예절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동화라고 쳐요. 뭐 저희 그때 층간소음 뭐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동화다 치면 똑같이 뭐 층간소음을 어떻게 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왔나요? 뭐 위층에서 시끄럽게 했을 때 그 아래층에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이런 식으로 기분, 감정, 뭐 이런 식의 발문들. 그래서 조금 동화마다 이 동화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핵심과 관련된 발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를 회상할 때 발문들이 이때는 이 동극을 하기 위한 연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그런 마음일 때 어떤 표정이 나올까? 하면서 이제 대사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어떤 대사가 예를 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두두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대사라고 치면은 그럼 이 상황에서 두두는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까? 어떤 표정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두두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걸로 연습을 해보는 발문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발문들을 해야 될지 좀 떠오르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동화를 다 살펴봤는데 기다리는 곳은 어디서 하고 동극은 어디서 하고 나가는 곳은 어디로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발문 넣어서 저는 항상 그냥 똑같이 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사키 영역에서 기다리다가 무대에 나와서 하고 음률 영역으로 나가는 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기억하기 쉽게 밑에 화살표를 붙여줄게요 하고 화살표 붙이는 신용하고 그냥 이건 항상 똑같이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정해봅시다. 뭐 어떤 역할들이 있었지요? 쭉쭉쭉 뭐 칠판에 적는 신용을 하고 이 역할은 뭐 누가 해볼까? 해서 뭐 손드는 척 하고 있다라는 신용을 그래 누구가 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적는 신용하고 근데 항상 동극에는 그 조건이 조금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한 역할을 두 유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싸우는 경우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나오죠? 하고 싶은 안 하고 싶다고 하는. 맞아, 안 하고 싶어 하는 유아가 있다. 이 조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두 유아가 싸운다, 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할 때 유니쌤은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저는 쌍둥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역할이 있다고 하자. 둘이 같이 하는 방법.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유아가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안 하고 싶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래도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럼 이 역할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 오늘은 선생님이 하고 다음번에 너희가 하고 싶으면 그때 너희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방법 썼었어요. 교사가 하는 방법으로 썼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조건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루벤저스. 그리고 제가 소품을 얘기를 빼먹은 것 같은데 소품은 뭔가 그 동화에 관련된 좀 특별한 소품이 있을 때 언급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극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럼 동극할 때는 약속도 그냥 미리 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극할 때 어떤 약속이 있었지요? 첫째, 뭐뭐뭐 해요. 둘째, 뭐뭐뭐 해요. 자, 그럼 이 약속 잘 생각하면서 우리 동극을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등장인물 소개와 인사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모듬 역할 맡은 친구들은 나와서 역할 목걸이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역할 맡은 친구들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제가 먼저 뭘 하는 걸 했어요. 뭐 해설을 맡은 미미쌤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 지금부터 누구누구 모듬의 뭐뭐뭐 동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하고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에 만약에 뭐 대사를 까먹은 유아가 있다던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언급을 해줬어요. 동극을 하는 와중에 조건은 대사를 잊어버린 유아가 좀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조금 약간 당황한 표정과 기다려주는 표정을 조금 한 다음에 조금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읊어주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바람아 돌아와, 바람아 돌아와, 바람아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한번 신용을 해준 다음에 그래도 못했다 하면 이제 지금 애들아 지금 윤희가 대사가 조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한번 대사 얘기해줄까? 하나 둘 셋. 뭐죠? 바람아 돌아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끄덕끄덕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신용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모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으로 뭐 누구누구 모둠의 뭐 동극을 마치겠습니다. 와, 박수! 이런 발문을 해서 박수를 한번 해주고 이때 중간 평가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중간 평가에 주로 들어가는 이제 발문들은 자, 동극에 우리 멋진 동극을 보여준 친구들에게 박수 쳐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존중하는 표현도 조금 해주고 동극을 한 친구들은 어땠나요? 하면서 약간 인터뷰하는 식으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동극을 본 친구들은
뭐 이 동극을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아들의 더 그 다음 두 번째 동극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중간 평가할 때 이제 동화마다 약간 발문이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뭐 바람을 만드는 동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층간소음 같이 예절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동화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바람을 만드는 동화였다고 치면 그러면 이 중간 평가 때 바람을 만드는 방법이 또 있을까? 우리가 나온 거 말고 또 있을까? 해서 뭐 어떤 유아가 뭐 종이를 들고 뭐 뛰어다녀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그거를 한번 다음 두 번째 동극을 할 때 그럼 그걸 추가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발문을 넣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뭐 층간소음과 관련된 동극이었어요. 그러면 위층에서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뭐 윤희는 어떤 기분이 들었었어? 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 조금 뭐 화가 난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그럼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면 더 화가 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발문들을 추가해서 다음번에 적용해 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동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극은 거의 조건이 없는 이상 그냥 엄청 빠르게 끝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동극을 뭐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끝내버렸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무리 1은 활동평가. 이때 목표와 관련된 발문들을 넣어서 만약에 동극 목표에서 뭐 친구의 표현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했으면 뭐 오늘 이렇게 동극을 보니까 뭐 재밌었던 친구의 표현이 있었나요? 만약에 층간소음 같이 뭐 층간소음 할 때 뭐를 안다라는 만약 목표가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너희가 직접 그 등장인물이 되어 보니까 뭐 위에서 시끄러웠을 때 어땠니? 뭐 이런 식의 발문을 넣어서 활동 목표와 관련된 발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했던 동극과 두 번째 했던 동극이 뭐 어떻게 달랐나요? 뭐 이런 식의 발문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 2는 이제 확장 활동. 확장 활동도 동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바람을 만드는 동화와 관련된 거였으면 뭐 확장 활동으로 뭐 그럼 또 동화에 안 나온 또 바람을 만드는 방법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을 만드는 뭐 과학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층간소음이다 했으면 그러면 그때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뭐 우리가 토의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 쓰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확장 활동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전위 활동은 저는 그냥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자 손 씻고 줄 서요 뭐 이렇게 하고 끝. 루벤저스. 수업 실현용 동극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장에서는 동극이 사실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내기가 조금 힘든 활동이에요. 동화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 이 동화에 정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동극을 할 수 있는 거고 동극을 하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무대도 만들어보고 소품도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번에 걸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점이 조금 다르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수업 유형으로 만나요.